지난 시간에 변화한 직권 숙제 답 여기 보고 채점해. 52쪽부터 54쪽 화면 멈춰놓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톡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멈춰놓고 답 보고 채점했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 55쪽 이거 멈춰놓고 채점해. 또 넘어간다. 자, 서술형 여기 1번 답은 이거야. 또 멈춰놓고 채점해. 멈춰놓고. 자, 그 다음에 2번 답 이거 멈춰놓고 봐. 그 다음에 3번 답은 이거. 자, 그리고 4번 답은 이거야. 친구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질문했거든. 혹시 네가 이거 풀 때 틀려서 나는 이거 다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톡해. 그럼 오늘 수업 들어갈게. 그리고 지금 미리 말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원 종합 평가 있을 거야. 그래서 수업 다 듣고 숙제 문제까지 싹 풀고. 먼저 지난 시간에 중력까지 했지. 중력 했고, 중력도 선생님이 일부 풀어야겠지. 이거 탄성력까지 하고 선생님이 답 가르쳐 줄게. 네, 탄성력. 자, 이거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고무 풍선으로 다 보여줬는데 너는 지금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탄성력이라는 건 뭐냐면, 너가 고무줄 같은 걸 당겼을 때 당겼다 놓으면 고무줄이 당기기 전으로 모양으로 돌아가지. 너는 이제 네가 뭐 고무 풍선을 꾹 눌러보면, 눌렀을 때는 고무 풍선이 딱 눌렸다가 내가 손을 떼는 순간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이렇게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 그래. 탄성. 성질 자체는 탄성이라고 불러. 탄성력. 자,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은 탄성이라고 한다. 자, 탄성. 물체가 원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자, 탄성이란 물체가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탄성이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진 물체를 탄성체라 그런다. 자, 이런 성질이 있는 물체는 탄성체라고 한다. 자, 탄성력이란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힘이다. 자, 탄성력의 방향은, 자, 내가 이렇게 공 같은 거를 꾹 눌렀을 때
손을 띄면 그 원래 모양으로 회복이 되지. 자,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다음에 탄성력의 크기는, 이거는 학원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모양을 봤어. 고무풍선을 딱 눌렀더니 툭 튀어오르고 이런 모양을. 근데 네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러지. 자, 크기는 첫 번째,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 내가 센 힘으로 누르면 더 세게 튀어오르고, 작은 힘으로 튀어오르면 더 작게 튀어오르고, 이렇게 힘의 크기와 같다. 자, 그리고 탄성체의 변형, 모양이 변한 거, 변형이 클수록 탄성력 또한 크다. 많이 모양이 변해졌다면 그만큼 작용한 힘이 커지니까 복구되려는 탄성력 또한 크다. 탄성력이 크다. 보자. 원래 이러한 1, 2, 3, 4, 5, 6, 7, 8 이러한 용수철이 있다고 해보자. 아무 힘을 안 가했을 때, 근데 내가 여기로 이걸 잡아 당겼어. 그랬더니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잡아 당겼어. 자, 잡아 당긴 힘이, 당기는 힘이, 힘 당겼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10N으로 당겼다 해봐. 그러면 얘에 작용하는 탄성력 또한, 자, 크기는 같고 당기는 힘하고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그래서 탄성력은, 얘가 돌아가려는 힘은 또한 방향은 반대면서 10N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야. 여기서 한번 봐볼까?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겼으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원래 놓으면 쫙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그 탄성력이 이쪽으로 작용한다. 내가 이런 용수철을 이렇게 쫙 눌렀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려는 그 힘, 탄성력이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늘렸으면, 모양의 변형이 크면 탄성력 또한 더 크겠지. 그 얘기야. 탄성체의 변형이 클수록 탄성력이 크다. 이야기. 탄성력의 크기는 작용한 힘과 같다. 근데 방향은 반대다. 자, 많이 느릴수록, 탄성체의 변형이 클수록 더 돌아가려는 힘이 크다.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탄성체의 크기는 탄성력의 변형이 클수록 크다. 여기까지는 좀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지. 자, 그런데 이렇게 탄성력이, 여기 책에서는 안 나왔지만, 탄성력이, 자, 탄성체에서,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도, 용수철을 무지막지한 힘으로 늘려버리면 쫙 펴져버리고 더 이상 복원하려는 힘이 없어지잖아. 다시 돌아가려는 힘.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탄성체는 기본적으로는 탄성 한계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 탄성력이 작용하는 범위는 이 탄성 한계 내에서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탄성력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 탄성 한계 내에서 이야기고, 중등 과정에서 모두 탄성 한계 내에서 탄성력을 다루고 있어. 자, 탄성력의 크기와 방향.
자, 여기 봐봐. 용수철 위에 탁구공을 올려놨는데, 자, 여기로 눌렀어. 탁구공 올려놓고. 이쪽으로 힘을 가했단 말이야. 근데 힘을 빼는 순간 용수철의 탄성력 때문에 공이 튀어오르지. 자, 그러면 용수철의 탄성력이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야. 용수철이 압축된 정도가 클수록 탁구공이 더 많이 튀어오른다. 변형이 클수록 탄성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튀어오르는 거지. 자, 보자. 용수철 저울 같은 거는 이런 용수철 저울의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야. 자, 보자. 자, 용수철에 물체를 이렇게 매달면, 자, 용수철에 매달면 이 추의 무게만큼 밑으로 용수철을 당기겠지. 중력만큼. 자, 그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추의 무게에 비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서 물체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자, 용수철이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이 용수철의 탄성력하고 중력이 같을 때까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이를 측정해 보면 물체의 무게를 알 수 있다. 그거 봐보자. 용수철이 처음에 이런 길이었어. 원래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근데 1N의 추를 달았더니, 자, 그러면은 그의 중력이 1N이니까 그에 작용하는 용수철의 탄성력도 1N. 그만치 늘어났단 말이야. 1cm 늘어났어. 자, 근데 2N을 달았더니 2cm가 늘어났고, 자, 3N을 달았더니 3cm가 늘어났더라. 그걸로써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1N 때 1cm 늘었고, 2N 때 2cm 늘었고, 3N 때 3cm 늘어났다.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무게를 모르는 어떤 물체를 달았어. 자, 무게를 모르는 어떤 물체를 달았더니 무게를 몰라. 나는 얘가 늘어난 길이가 한 5cm였다. 그러면 이걸로써 알 수 있는 건 이 물체의 무게가 5N짜리였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방법이야. 용수철 저울의 방법은. 자, 근데 여기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과학에서 그래프 읽는 법을 알려줄게. 펜이 이렇게 미끌미끌하니. 그래프. 그래프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자, 이쪽을 X축 또는 가로축, 이쪽을 Y축 또는 세로축 이렇게 배웠을 거야. 여기 원점 0. 이렇게 했을 때, 자, XY 관계가, XY, 보통은 원인을 써주고 이쪽에는 결과를 써줘. 결과값을 써줘. 결과. 그러면은 XY 관계가, 자, 원인 값이 늘어날 때 결과 값이 늘어나는 게 있고, 자, 원인 값이 늘어나도 결과가 변동이 없는 경우가 있고, 원인 값이 늘어날 때 결과가 감소하는 값이 있어. 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자, 원인 값이 감소할 때 얘도 똑같이 결과값도 감소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자, 원인 값이 감소해도 결과값이 변화가 없는 때가 있고, 자, 원인 값이 감소할 때 결과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자, x가 원인이 늘어날 때 결과가 늘어나고 원인이 감소할 때 결과가 감소하는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래? x와 y는 비례 관계다. 비례 관계다 라고 하고, 비례한다 라고 하고, 자, 이때는 표시는 x는 y에 비례한다. 이렇게 요 기호를 써서 해줘. 자, 이럴 때 x와 y의 관계는, 자, 그냥 y는 일정하다. 결과값은 x에 관계없이 y는 일정. y는 결과값은 x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x가 감소할 때 y는 증가할 때 이런 관계는, 이거는 반비례 관계다 라고 해. 자, 그럴 때 기호로는, 자, x는 y에 반비례한다. 요를 y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주면 이건 반비례 관계다. 이런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자, 1번 비례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비례 관계는 이게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무관할 때는, x가 아무리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y값은 일정할 때는 이렇게, 이거는 2번. 그 다음에 반비례할 때는, 자, 반비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게 반비례 관계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추의 무게가 늘어날 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나온 거지. 자, 비례 관계의 그래프.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와 비례하는 거. 한번 봐보자. 자, 늘어난 이 길이에 비례하는 건 뭐가 있냐? 먼저 추를 많이 달면 달수록 추의 개수. 두 번째, 추의 개수에 비례하는 게 추의 무게. 무게 또한 늘어나죠. 그 다음에 9.8을 곱해주는 게 무게니까. 그 다음에 용수철을 잡아당긴 힘. 자, 추의 중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용수철을 잡아당긴 힘이 커지죠.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용수철에 잡아당긴 힘하고 같은 게 탄성량이니까 용수철의 탄성량이 커지면 늘어난 길이와 비례하더라.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이런 것들에 비례하더라. 그 말이 나왔어. 무게가 2배, 3배 되면 늘어난 길이도 2배, 3배가 된다. 그 말이. 탄성력은 뭐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운동하죠. 많이 느리면 내 팔이 돌아가는 힘도 반대, 그걸 지지하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탄성력은 어디다 쓰느냐. 보자. 컴퓨터 자판 이렇게 눌렀을 때 원상 복귀되잖아. 이거는 그 안에 용수철이 있기 때문이다.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용한 것이다. 또 볼펜 띠깍띠깍 스테플러도 속에 보면은, 열어서 보면 그게 있는데 그 누를 때 그 힘도 다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주변에서는 이렇게 물체의 탄성과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용수철 저울 방금 봤지? 가정용 저울, 체중계 이런 것들은 탄성력을 이용해서 그 늘어난 길이 정도를 측정해서 수치로 나오게끔 기계를 작성해 놓은 거야. 만들어 놓은 거야. 머리끈. 자, 머리끈 이렇게 스프링 이런 거 보면은 쫙 늘어 당겨져. 근데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얘가 탄성이 있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그래서 머리를 고정하고, 집게도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물체를 고정한다. 이런 건 생각하기 쉬울 거야. 그 다음에 자전거, 오토바이 등은 그 속에도 뭔가 스프링이 있거든.
이런 탄성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해서 흔들림을 줄인다. 뭐 양궁 활도 이렇게 탁 당기는 순간, 놓는 순간 탄성을 이용해서 활이 멀리 날아가고, 체조 같은 것도 탄성을 이용해서 뭔가 툭 튀는 탄성을 이용해서 하고, 테니스 공이 그 채의 네트에 닿는 순간 튀어오른 탄성, 그 다음에 펜싱 활 봤지? 자, 그 다음에 장대 높이 이런 것도 요 장대의 탄성, 이걸 놓는 순간 몸을 탁 튕겨주는 그 장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자, 북이나 기타 이런 것도 북을 탁 채로 쳤을 때 툭 튕겨 오르면서 소리가 나는 거지. 기타 줄, 뭐 현악기들이 다 그러지. 줄을 내가 누르거나 잡아 튕겼을 때 그것이 줄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진동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이 탄성력을 이용한 것이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 자, 선생님이 답은 부를 테니까 너 멈추고 풀어. 이거는 성질이니까 탄성이라고 하고, 힘은 탄성력이라고 한다. 자, 탄성력은 내가 작용한 힘의 방향과는 반대. 자, 늘어난 길이가 2배면 탄성력의 크기도 2배가 된다. 자,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그랬지. 무게에 비례한다고. 자, 이거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탐구 문제 가보자. 여기에 이제 용수철을 처음에 여기다가 0 안 늘어났을 때 맞춰놨어. 0cm에다가 맞춰놨어. 0cm에다 맞춰놨어. 이거 지금 부추 달기 전에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용수철을 1개 달고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고, 이 정도 늘어났지. 용수철을 1개 50g짜리 1개 달고 늘어난 길이 6cm로 측정하고, 자, 이렇게 측정해서 점을 쩍쩍 찍어봤더니 추 전체 무게에 늘어난 길이가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그러면 내가 무게를 모르는, 추가 아니라 모르는 막 이런 물체를 달았어. 그랬더니 늘어난 길이가 몇 cm래? 5cm였다. 5cm였다면, 자, 0.49N일 때 6cm 늘어난 물체다. 그러면은 5cm 늘어난 물체는 몇 뉴턴짜리겠는가? 이걸 구해보면 얘는 약 0.41N짜리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무게를 측정하는 용수철 저울의 원리가 되는 거야. 자,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에 매단 추의 개수, 그 다음에 매단 추의 전체 무게에 비례한다.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면 물체 무게도 방금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한번 풀어볼까? 너는 멈추고 풀어. 자, 용수철에 매단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무게가 무거우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이것도 길어진다. 5. 자, 추를 매달았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추의 무게하고 같다. 맞다 했지.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을 때 멈춰 있고 그 길이를 측정한다 했어. 자, 용수철에 매단 추의 중력이 방향과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이다. X.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전체 길이가 8cm.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원래 길이는 8cm인 용수철에 20N의 물체를 달았더니, 자, 전체 길이가 13. 자, 그러면 늘어난 길이는 얼마다? 5cm. 20N 달았더니 5cm 늘어나는 거다. 그때 10N의 물체를 달았을 때는, 자, 그럼 절반만 늘어나겠지. 늘어난 길이는 2.5cm. 근데 용수철의 전체 길이는 얼마 되냐? 여기도 2.5cm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10.5cm라고 해야 돼. 자, 2.5cm까지만 쓰면 안타깝게도 틀린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답을 쓰도록. 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 내용이야. 자, 세로축이 자 원인일 때 추의 개수를 막 변화시켜 줄 때 결과값들은 어떻게 되는가? 쭉 비례관계. 그거 추의 개수 이꼬르 무게고, 자 무게가 작용한 힘, 잡아당긴 힘이다. 이거는 이 내용이지, 이 내용.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추 한 개의 무게가 기본적으로 2N짜리래. 그때 안 달았을 때는 안 늘어나고, 자 2N짜리 한 개 달았을 때는 3cm 늘어나고, 자 4N 달았을 때는 6cm 늘어나고. 이거를 지금 써놓은 거야. 자, 무게가 12N인 물체를 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는 얼마냐. 자, 이거는 밑에 추의 개수를 무게로 바꿔주면 2N, 4N, 6N, 8N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12N 달았을 때 얼마냐. 이건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2N일 때 3cm 늘어나는 애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12N 달았을 때는 몇 cm가 늘어나느냐. 풀면은 자, 여기 6배 되니까 여기도 6배 돼서 18cm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용수철을 손으로 이제 당겨봤더니 7.5cm 늘었다면 용수철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똑같죠. 2N 당겼을 때 3cm 늘어나는데, 자 얼마, 내가 손에 힘을 얼마로 당겼더니 자 이거는 7.5cm 늘어난다. 9에 보면은 자 이쪽으로 어떻게 돼? 2.5배가 증가했으니까 이쪽도 2.5배가 증가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5, 내가 손에 준 힘의 크기는 5N이다. 자, 이 용수철을 손으로 당겨서 10.5cm 늘었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자 밑으로 내가 당겨서 또 해봐. 2N 무게일 때 3cm 늘어나는데 내가 손으로 밑으로 당겨서 얼마 힘을 가해서 10.5cm 늘어났다. 자, 그러면 내가 밑으로 당긴 힘이 뭔가 이게 미음 뉴턴 구해질 건데, 탄성력이란 것은 내가 당긴 힘만큼 위로 작용하고 있고, 자 크기는 같고 방향은 같으니까 답은 이걸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거 얼마야? 이거 몇 배야? 3.5배. 자 2N에 3.5배는 얼마다? 7N. 자 7N. 그러니까 밑으로 내가 당겨준 힘이 7N이면 탄성력도 얘는 7N이다. 그래서 탄성력도 7N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요거는 이거는 이제 알아둬야 돼. 자, 내 힘을, 얘는 심하긴 한데 알아둬야 돼. 자, 힘을 내가 이 상자를 당기는데 철수하고 영희가 얘는 한 20N으로 빼고 얘는 10N으로 뺀다. 같은 방향으로. 자, 힘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얘 철수가 미는 힘이 20N이고 영희가 미는 힘이 10N이다. 이랬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상자를 한 사람이 30N으로 당기는 것 같아. 30N으로 당기는 것 같다. 힘의 방향이 같을 때, 힘이 나란하고 방향이 같을 때 F1, F2가 있다면 그냥 이거를 알짜힘, 이 물체는 마치 한 사람이 F1 플러스 F2의 힘으로 당기는 것과 같다. 그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N의 힘으로 당기는 것과 같아. 이런 것을 자 힘의 합력이라 그러고, 이런 것을 그냥 알짜힘, 한 사람이 당겼을 때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알짜힘이라 그래. 알짜배기 힘인 그거다. 다 더해봐도 결과는 이거다. 그 말이야. 근데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야. 얘는 20N으로 당기는데 얘는 10N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자,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줘. 자, 얘는 20N으로 당겼고 얘는 10N으로 이쪽으로 당겼어. 그랬을 때는 F1에서 F2를 빼줘.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철수가 그 한 남자애가 그냥 10N으로 당기는 것 같아. 20N 빼기 큰 힘 빼기 작은 힘에서 방향만 반대로. 같을 때는 방향이 같을 때는 수평하고 같을 때는 더해주고 반대 방향일 때는 빼준다. 자,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선 요 내용만 나오는데 요 내용만 알아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 선생님, 그럼 힘을 내가 한 물체에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당기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당기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힘의 방향이 서로 나란하지 않을 때는요? 이럴 때는 이 과정은 자, 그러니까 각도가 있을 때가 요것이 다를 때는요, 각도가 있을 때는요, 뭐 30도거나 60도거나 90도거나 45도거나 이런 경우는 더하거나 빼진 않아. 이렇게 단순하게 더하거나 빼는 건 아니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삼각 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등 과정의 내용은 아닌데, 삼각 함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아닌데, 자, 기본적으로 힘이 크기가 다른 힘이 여러 가지 각도로 있을 때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그거의 대각선이 이 힘의 합력이라고 구한다. 요런 개념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알짜 힘이라고 구한다. 알았지? 야, 지금 요것만 알아두면 돼. 너희는 이것도 심화야.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용수철 저울의 원리는 뭐냐면, 얘 무게에 의한 중력이 있고 탄성력이 있을 때 두 힘이 같다 그랬잖아. 같아지는 지점에서 알짜 힘은, 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달라버리니까 알짜 힘이 0인 상태지. 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자,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를 바꾸는데 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정지해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지점이 바로 그러니까 중력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재는 게 용수철 저울의 원리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됐고, 이 부분은 숙제로 한 부분이고, 탄성력 풀어. 탄성력 풀고, 탄성력 이 부분 숙제로 풀어. 약 풀고, 자,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간 부분이 마찰력이야. 마찰력. 여기 중력 외에 안 푼 부분 다 숙제로 했어. 그 다음에 마찰력. 자, 마찰력이라는 거는 일단 두 물체가 접촉을 했을 때 그 접촉면하고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 또는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게 마찰력이야. 이제 마찰력. 두 물체가 접촉을 했을 때, 그 두 물체가 접촉해야 발생하는 힘이 마찰력이야. 접촉을 안 했을 때는 발생을 안 해.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이것이 마찰력이다.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거나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
이게 뭔 말이냐?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운동하는 거. 내가 이 빈 상자를, 가벼운 빈 상자를 쭉 밀었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접촉면 했을 때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운동 방향이. 이때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다? 요거 운동 방향과 반대. 이게 마찰력의 방향이야. 근데 내가 이 상자에다가 그냥 책을 가득 넣었어. 책을 가득. 엄청 무거워졌어. 내 힘으로 쫙 같은 힘으로 밀어봤더니 꿈쩍도 안 해. 자, 근데 힘을 점점 키우면 언젠가는 움직이겠지. 자, 꿈쩍도 안 하고 있어도 이 물체는 마찰력을 받고 있어. 자, 곧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 그 방향이 어디다? 이쪽 방향. 마찰력의 방향은 이쪽이다. 얘가 지금 힘을 가해도 정지해 있더라도 얘의 방향은 움직일 때나 내가 이럴 때도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알았지? 이걸 정리해 줄게. 자, 예, 물체에 힘을 가해도 내 힘으로는 지금 이 상장 꼼짝도 안 해. 자, 정지해 있을 때, 이럴 때는 운동하려는 방향과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 자, 그래도 나는 힘을 여전히 쓰고 있거든, 이쪽으로. 그러면 이때 마찰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 두 번째, 야, 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 얘가 더 힘을 센 사람이 와서 쫙 큰 힘으로 밀었더니 움직일 때도 이때도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꼭 움직일 때만 있는 게 마찰력이 아니고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그 힘의 방향과 반대로 마찰력이 있고, 자, 운동하고 있을 때는 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오케이? 자, 마찰력은 물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마찰력은 말 그대로 마찰을 발생하는 힘이야. 그래서 미끄럽지 않게 하는 힘이지. 자, 물체가 운동할 때는 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자, 힘이 가해지고는 있으나 정지해 있을 때는 아까 같이 내 힘으로 무거운 요구를 할 때, 꿈쩍도 안 할 때, 그럴 때라고 마찰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 요 예를 볼게. 컬링이라는 운동 경기. 자, 근데 막 뭘 닦아가지고 이걸 보내잖아. 그래도 결국 멈추잖아. 그거는 마찰력 때문에 그래. 자, 이거 가다가 막 닦아서 길을 내는데 결국 마찰력 때문에 이 돌이 멈추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돌이 정지한다. 그리고 이렇게 비탈길을 걸어져 내려갈 때, 자, 내가 내려가려고 이쪽으로 힘을 받고는 있지만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서 사람이 서 있다. 내가 어떤 이 비탈길에 서 있을 때 굴러가지 않는 이유는 이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마찰력이란 건 왜 생기느냐?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매끄러워 보이는 표면이라도 굉장히 고배율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이 그 각자 입자들 때문에 오돌토돌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맞붙어 있을 때 뭔가 운동하려는 방향, 힘을 가하는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발생시켜. 그래서 접촉면이 겹치기 때문에 마찰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런 부분이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력은 어쩌겠어? 요것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접촉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마찰력 또한 커지겠지. 자,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그럼 방향까지는 알아봤는데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뭐 상식적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마찰력의 크기. 크기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커지겠지.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접촉면이 울퉁불퉁해서 생기는 게 마찰력이기 때문에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자, 첫 번째,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커진다. 내가 어떤 물체를 여기 100g 짜리를 놔두고 여기 1kg 짜리를 놔뒀다 그래봐.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여기 두꺼운 책, 동일한 두꺼운 책 위에 놔뒀어. 동일한 두꺼운 책 위에 놔두고 얘를 이거는 수업을 하면서 보였는데, 자, 이렇게 책을 들어가면서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했어. 100g의 물체는 조금만 들어 올려도 쫙 미끄러져 갔단 말이야. 근데 무거운 물체는 같은 각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집에서라도 무거운 거 놓고 해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걸 더 많이 들어 올려야지 내려가기 시작해. 그래서 이 각도가 세타 2가 세타라고 읽어. 각도를 세타. 세타 2가 무거운 물체, 이게 그러면은 물체가 무거울수록 이 각도가 커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찰력이 커진다는 거야. 자, 접촉면 사이에 마찰력이 클수록 미끄러지는 순간에 빗면의 기울기가 크다. 그 말이야. 이거 1kg 짜리가 100g 짜리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마찰력이 크다는 거지. 이 세타 2가 크다는 거는. 그 다음에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크다. 두 번째, 접촉면에 거칠수록. 내가 이제 똑같은 물체야. 똑같은 물체인데 이번엔 아까 그 100g 짜리인데 얘는 그냥 판에다 두고 여기는 세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거칠거칠한 사포를 붙였어. 사포. 그랬더니 자, 접촉면에 둘 다 100g 짜리야.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세타 1보다는 세타 2가 커지더라. 뭐야? 접촉면에 거칠수록, 사포가 당연히 거칠겠지. 사포가 거칠수록 자, 마찰력이 크다 그 말이야.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인데, 자, 접촉면이 단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자, 무게 조건이나 뭔가 빗면에 그 거칠기 조건이 동일할 때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동일한 물체인데 모양이 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는 뭐 10cm고 여기는 한 30cm고 이런 물체. 자, 이런 물체고 무게는 그냥 동일하게, 무게는 그냥 한 1kg짜리 물체야. 근데 얘를 이렇게 놓건, 자, 이렇게 놓건, 자, 무게가 동일하게 1kg이라면, 자, 또 이거 기울기 실험을 했을 때, 자, 접촉면에 기울기가 같을 때, 자, 이렇게 놓았을 때, 이번 경우에는, 자, 기울어 갔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 자, 넓이, 접촉한 넓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세타 1이나 세타 2라고 하면, 자, 요렇게 세운 물체나 이 1kg짜리 30, 10, 이쪽 다 10이 아니야. 이렇게 세운 물체나 더 넓게 세운 물체나, 넓이가 여기 마찰면하고 닿는 넓이가 넓어지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자, 기울기 자체는 세타 1이나 세타 2가 동일하더라. 이 무게 조건이 같고 접촉면 조건이 같다면 이게 접촉면하고 닿는 넓이 자체는 마찰력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그 실험을 해봤어, 얘들아. 해봤어. 자, 이런 경우에 이 나무 토막을, 나무판에 나무 토막을 놓고 점점 힘을 0N에서부터 증가시켜가면서 나무 토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힘을 측정해 봤더니 각각 이렇게 측정이 됐대. 자, 이렇게 측정이 됐대. 여기서 잠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 줄게. 여기서 자, 선생님이 물체가 이렇게 봐봐, 기본적으로 여기 있을 때, 놓여 있을 때 0N부터 지금 1N, 2N, 3N, 4N, 5N 하니까 그때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0N부터 5N까지 힘을 내가 지금 증가시켜 가고 있지. 가고 있을 때 선생님이 정지해 있어도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마찰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댔지. 0N일 때 없고 힘을 안 준 거고, 자, 1N일 때 1N, 2N, 3N, 4N. 근데 정지해 있을 뿐 5N일 때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때 측정한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래. 물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말해. 그러니까 지금 1N일 때는 정지해 있고 그때 마찰력도 반대 방향으로 1N이 있으나 물체가 정지해 있을 뿐, 자, 5N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최대로 정지해 있는 마찰력이 5N부터.
그 후부터는 물체가 움직인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것은 사실 자, 물체의 힘을 가할 때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는 정확하게 마찰력이 비례해서 올라가겠지. 자, 만약에 이 물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5N이었다면 5N, 3N이었다면 3N 이렇게 비례해 가고 이거야. 그래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측정하고 있어. 알았지? 자, 지금 중학교에서 마찰력을 배우는 상황은 여기까지야. 여기 최대 정지 마찰력 상황까지. 그 후에 최대 정지 마찰력을 지나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물체는 동일한 마찰력을 조금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은 마찰력을 이렇게 받아. 이게 그래서 가해준 힘 대비 마찰력의 그래프야. 근데 지금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내가 가한 힘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 그러니까 비례 관계인 거, 완전한 비례 관계인 거. 지금 측정한 거는 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요거는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너희가 하이탑을 배우고 심화로 배우니까 알고 있으라고. 자,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최대로 정제해 있는 마찰력을 측정해 봤더니 자, 가하, 자, 하나, 나무 똑같은 동일한 무게, 나무 토막 하나는 다 질량과 무게가 같아. 자,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 자, 두 개가 무게는 같은데 자, 접촉면의 거칠기가 사포로 더 거칠어지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 더 크게 측정된다. 마찰력이 더 크게 측정된다. 아,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면 마찰력이 커지구나. 요걸 알 수 있지. 가하고 나를 대조해 보면.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동일한 상황인데 나하고 다 접촉면의 거칠기를 사포로 똑같이 맞춘 상황에서 자, 물체의 무게를 2배로 했더니 또한 마찰력 또한 2배로 측정이 되더라. 그 말이지. 2배로 측정이 되더라. 내가 14N을 가했을 때 얘가 마찰력이 최대로 14N이라는 거지. 아, 그래서 접촉면이 거칠기가 같을 때는 자, 물체의 무게가 커지면 마찰력 또한 커진다. 이렇게 나와 다를 대조해서 알 수 있지. 또 하나 대조할 수 있는 거. 이제 같은 상황인데 가하고 라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 자, 접촉면의 거칠기 같고 질량, 무게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접촉면에 접촉하는 물체의 너비가 달라진 상황. 자, 이것이 훨씬 넓고 이게 작죠. 접촉면 너비. 자, 그런데도 동일하게 측정됐다. 아까 말한 요거죠.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와 관계없는 상황. 자, 그런 거죠. 요 실험 이제 알겠지? 하고 나 봤더니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사포가 거칠죠. 그 다음에 나하고 다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 가하고 라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너비와는 관계가 없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황 마찰력. 마찰력 물체 운동을 방해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마찰력을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해서 우리 생활에 잘 이용하고 있어요. 자, 마찰력을 크게 하려면 미끄러운 걸 방지할 때 그렇게 하겠죠. 자, 눈이 오면 미끄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눈길에 모래를 뿌리거나 자동차 밖에 체인을 감는 거는 접촉면에 거칠기를 증가시켜서 마찰력을 키워서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상황이죠. 자, 마찰력을 크게 만드는 상황. 그 다음에 계단 표면 끝에 거친 띠를 붙여서 이렇게 뭔가 엉덩 방아라도 찍으면 여기서 딱 걸쳐서 멈추게. 자,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한다. 마찰력을 높여. 자, 그 다음에 장갑의 한쪽 면을 작업용 장갑 이렇게 보면 한쪽 면에 고무 이렇게 붙어 있어. 하얀색 이렇게 물건 운반하실 때 쓰시는 장갑들 보면, 또는
아기들 그 양말 보면 이렇게 곰돌이 발바닥 모양 막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게 뭐야? 아이들이 아직 걸음이 서투니까 그런 거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자, 그 다음에 등산화 바닥을, 자, 등산할 때 산길이랑 산 비탈기 같은 데가 미끄러워. 흙이 날리면서 미끄러워지니까 이럴 때 바닥을 이렇게 거칠기를 증가시키는 바닥을 쓴다. 그 다음에 볼펜 손잡이 부분. 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요 부분에 여기 고무 붙어 있는 데 많지. 손에서 땀이 나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미끄러져 내려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를 붙여서 또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한다. 그 다음에 마찰력을 작게 하려면 이제 속도를 높이려고. 마찰력이 속도를 높이면 좋은 경우야. 자,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를 뿌린다. 이제 자전거는 막 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좋겠지. 그런데 여기에 기름 같은 걸 뿌려주면 더 미끌미끌하게 잘 돌아간단 말이야. 이거는 마찰력을 줄이는 상황. 그 다음에 기계의 회전축. 여기 봐봐. 여기 동그란 쇠볼 같은 게 들어있거든. 이걸 베어링이라 그래. 이걸 하면 공이 막 구르는 상황이 되면서, 자, 훨씬 마찰력을 줄여주는 상황이 돼. 미끌미끌. 자,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미끄럼틀에, 자, 이렇게 물이라는 게 있으면 마찰력이 줄어들어. 물은 미끌미끌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케이트장,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 얼음 자체가 미끄러운 건 아니야. 얼음 자체가 미끄러운 게 아니고 얼음이 녹으면서 살짝 발생하는 그 물이 미끄럽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스케이트 날을 놓는 순간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누르면서 그때 그 생긴 물로 인해서 미끄럽게 나가는 거야. 이런 물을 뿌려주면 잘 미끄러지게 한다. 너희가 얼음을 지금 막 냉장고에서 막 꺼내봐. 그러면 바닥에 탁 달라붙어. 근데 살짝 물이 발생하는 순간 미끌미끌하거든. 자, 이런 물 같은 걸 뿌려주면 미끄럽게 슝 내려올 수 있다. 자, 그 속도감을 즐기는 거지. 그 다음에 배나 잠수함이나 비행기 헬멧 이런 모양을 유선형이라는 거는 물고기의 그 여기 물고기 몸체 모양이라고 하면 돼. 물고기가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는 건 유선형이어서 물과의 마찰력이 적기 때문이거든. 자, 이런 것을 본따서 배 모양이나 잠수함, 비행기, 헬멧 이런 것들도 액체나 기체 속에서 마찰력을 줄이도록 이런 모양을 해준다. 그 다음에 공기 부양선이나, 자, 공기 위에 떠가는 선이나, 그 다음에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거는 뭐냐면, 자,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게 뭐냐면, 자기라는 게 뭐냐면 차석의 기운을 이용한 거야. 부상은 위로 떴다는 거고. 자, 차석에 너희가 N극과 N극, S극과 S극을 이렇게 딱 서로 닿으려고 하면은 미끄러지지. 서로 청력이 발생해서. 자, 그러니까 어떤 열차에 바퀴를 없애고 그 차석을 달아놓는 거야. 차석을. 그러면, 자, 여기 칙칙폭폭 열차로 가려면 바퀴하고 레일 사이에 마찰력이 있는데 그 힘으로 차석의 청력으로 띄워서 가면은 마찰력이 없겠잖아. 접촉면이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겠지. 자, 그런 원리를 마찰력을 줄인 거야. 이거 한번 풀어볼까? 멈추고 풀어. 자,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에 방해하는 힘, 마찰력이라고 한다. 자, 마찰력. 그다음에 힘이 작용하여도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정지해 있어도. 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자, 크다. 자, 이거는 마찰력을 크게. 오케이. 그 다음에 몇 가지 했고 숙제가 어디냐면, 숙제가 여기, 숙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99쪽에 10번. 좀 숙제가 아까
탄성력 부분 하고 지금 여기 마찰력 부분이야. 근데 어차피 넌 다 해야 돼. 부력까지. 마찰력인데 여기는 98쪽에서 99쪽 탄성력 부분, 마찰력 부분,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이걸 풀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번까지지. 여기 어디야? 102쪽에 1번에서 3번까지. 그 다음에 서술형도 4번까지. 104쪽에 104쪽 다 1번부터 4번까지. 이거 풀고 지금 미리 공고를 하는데 지금 다음 시간 부력 강의 갈 건데 다음 주 토요일날 2단원 종합평가가 있어. 전처럼 18문제고 시험시간은 20분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상이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선생님 부력 강의는 또 찍어 올릴게.